정의당의 여영국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질문의 줄기는 조금 전에 박지원 위원장에게 드렸던 질문의 줄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여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그 입법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당의 입장은 반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정의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검경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당론입니다. 2019년도에 1차 검경수사권 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성과와 한계, 이제 1년 한 5개월 되었는데요. 예. 또 보완할 점 등을 면밀히 좀 평가해서 추가 검찰개혁을 추진하자는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회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특위를 설치해서 네. 형사사법 체계 대개혁을 완수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도 정치 논리가 우선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정치 논리예요? 우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 정치 환경의 변화. 이것을 가장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 정치 논리로 추진하면 검찰개혁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저희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 같은 경우도 한 80%에 달하던 검찰개혁 지지가 지금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참여연대단 민변도 좀 우려의 모습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좀 깊이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는 그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속도를 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나중에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된 정치 환경의 변화가 예를 들면은 검찰공화국으로 또 정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 예. 이런 좀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서 검찰개혁이 실패할 거 아닌가. 네네네. 이제 이런 주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과 국민적 다수 지지를 받는 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정권이 제대로 유지되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반발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더욱더 지금 절반도 이르지 못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표님,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본회의로 가져가서 표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할 건데요. 근데 만약에 필리버스터에 대응을 했을 때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단을 하는 의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 여기에는 참여 안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우선 아마 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임시국회를 쪼개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또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루 하는데 그냥 필리버스터 몇 시간 하도록 놔두고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투표는 없을 거다. 그러면 살라미로 가면 결국은 중요한 게 사회권인데 어제 박병석 의장 만나셨죠, 대표님? 네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어제 박병석 의장님하고 한테는 이제 강대강 진영 대결의 우려를 전하고 또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좀 하셔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의장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과 사실 이 접점을 찾을 묘수가 참 없어서 고민이다. 절충점. 좀 말씀을 좀 하셨고 그럼에도 적극적인 대안을 추진하겠다 해서 오늘 오후에 아마 양당 원내대표를 같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의당에서도 뭐 대안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오늘 저희들 오후에 대표단과 의원단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건가 하는 좀 논의를 깊이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 표의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원론적 입장이 거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중재안에 대해서 좀 검토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 일찍 그 대표단 의원단 회의를 소집해서 예. 변호사 두 분을 불러서 예. 이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적과 그 분과 또 비교적 찬성하고 있는 분 두 분을 불러서 예. 의견을 청취를 쭉 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 이제 공이 이제 두 분 다 우려하는 지점들이 좀 공통되는 지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예. 저희들 오늘 여러 좀 고민들을 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이 다 제각각이던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뭐 검찰 수사의 공정성 말씀도 하셨고요. 네. 또 이 입법 과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듣는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간접적 어떤 좀 비판적 의견을 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 말씀은 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검수완박에 반발해서 사퇴하는 검찰총장을 불러서 네. 그렇게 사표를 반려하고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낸 것은 지금 민주당의 지금 밀어붙이 강행 처리에 일정하게 우려를 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예. 자, 이번에는 그 후보자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처리를 촉구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지명 처리 요구 사유를 좀 여쭤보기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그 지명 처리를 촉구한 이유를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들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그 크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동안 소위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쭉 쏘았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자유한국당이 갖다 댔던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지금 조금 전에 거명하신 그런 후보들이 과연 그동안 국민의힘이 갖다 댔던 기준점에 맞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 국민의힘이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고, 역시 도로 그동안 많이 썼던 내로남불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 처리를 하지 않고 이분들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청문회장에 서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뭐 결국은 그동안 정의당이 어떤 시대 정신에 맞는지 그 부서 또 해당 그 국정을 운영할 정책적 능력이 있는지 또 당선인의 어떤 국정 치락을 뒷받침할 능력이 있는지 또 국민을 위한 어떤 이런 봉사할 능력이 있는지 이 등등을 이제 저희들이 짚어보고 최후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지금 저런 도덕적 어떤 문제가 되는 기준점 가지고 는 이거는 청문회장에 올라올 자격이 없다. 아예 청문회장에 올라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미리 좀 물리고 다시 좀 지명을 하시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설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청문회를 보고 적격 부적격 판단하겠다 이런 수준도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미 이제 그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요 수준만으로도 부적격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였습니다.